부산 시민의 지혜를 모아서 부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마련된 2022년 부산 시민 대토론의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션의 진행을 맡은 부산연합기술지주 대표 성기엽입니다. 그럼 먼저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바로 계신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인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부산 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담당 원광해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리더십센터 센터장 염정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드림 대표 김민지님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원광해 단장님의 발표부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형 산학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부산 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센터장 원광해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산학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산학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산학협력 환경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역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 저는 그 패러다임의 핵심 키워드로 인구 구조 기반의 사회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인구의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후로 국내 출산율은 굉장히 감소 추세이고 대한민국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역전 현상을 초래하면서 지역 소멸이 나는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이후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105개의 시군구가 소멸 위기 지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초고령 사회가 굉장히 임박하고 있음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고 특히 그중에서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빠른 고령화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의 위기와 지역의 위기입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와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6세에서 21세까지의 학령 인구는 20년 이후로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9년에서 24년까지의 대학 입학 가능 자원 추계를 살펴보시면 20년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산학협력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부산 지역 소재 대학의 졸업자 현황을 보시면 최근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5년간의 추계상으로 대학 졸업자 수가 굉장히 꾸준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소재 대학의 졸업자들의 취업 현황을 보시면 최근 5년간 취업자 수가 굉장한 감소세에 있고 특히 부산의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타 지역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42.5%에 육박합니다. 지역 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법인의 전출입 현황을 살펴보시면 최근 5년간 법인의 순유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부산 지역 기업이 가장 많이 전출한 지역이 경남이나 서울, 경기 등입니다. 그래서 지역 법인의 전출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내 경쟁력 있는 R&D의 경쟁력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 여건의 변화 속에서 과연 산학협력 혹은 지산학협력이 왜 중요할까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이 특이한 키워드, 참신한 키워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산학협력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과정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혹은 시행착오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부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산의 산학협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산학협력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기업 내 산학 협력을 위한 전담 인력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34%를 차지했고, 대학 교수의 기업에 대한 현장 지식과 경험 부족이 33%를 차지했습니다. 기타 대학 교수가 보유한 기술과 중소기업의 요구 기술 간의 불일치, 기업 내 산학 협력의 경험 부족, 그리고 기업과 대학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 기능의 부족 등을 핵심적인 이유로 삼았습니다. 특히 기업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제공 기술에 대한 흡수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요. 대학 측면에서는 협력 기업과의 의사소통 미흡, 중소기업 적용의 기술 부족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사실은 대학 측면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과 기업이 가진 상호의 입장 차이 혹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부족이 공통적인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CTO 기업을 방문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저희가 여쭤보았습니다. 한 5개 케이스 정도를 봤는데요. 많은 기업들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혹은 인재들에 대한 육성과 인재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한 애로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 인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혁신 요소별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혁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혁신, 그리고 산학 협력을 기반할 수 있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혁신 노력들이 많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부산의 산학협력은 3가지 측면에서 큰 방향성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 2번째는 현장 수요 기반의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 그리고 3번째는 지산학 협력을 통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산형 지산학 협력 모델은 과연 무엇일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산학 협력의 모델은 기업과 대학을 지자체가 나서서 매칭하고 조정해주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대학과 기업이 1차, 2차로 연결하는 것에서 지자체가 중재 역할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중개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모델은 여러 가지 기업과 대학의 수요 발굴, R&D, 기술 이전, 인재 양성 등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운영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21년 8월에, 작년이죠. 8월에 부산시는 부산지산학협력센터라고 하는 거점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학협력의 문제점들을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부산시의 지산학협력 추진 체계의 배경과 비전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부산은 지역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산업과 대학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협업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산학 협력에 대한 기반을 확충하고 대학의 인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여러 가지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확산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산학 협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산학 협력 브랜치의 발굴과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산학 브랜치는 대학과 기업의 기술, 인재 협력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산학 협력 거점으로 발굴을 하고 이 거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점 과제 도출과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브랜치의 발굴은 여러 가지 산학 혁신을 장려하고 산학 연관의 거래 구조와 혁신 활동을 생태계로 묶어서 부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학 혁신 활동에 대한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번째는 지산학 정보 DB 구축과 공유 네트워크에 대한 체계 마련입니다. 기존의 산학 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창구가 일어나되지도 못했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DB, 인력 DB를 집대성하여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수요자나
그러니까 대학이나 기업들과 같은 수요자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산학협력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기술 혁신 지원입니다. 기업 수요 기반의 R&D를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R&D의 지원은 기존에도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산학협력 모델에서 하려고 하는 공동 기술 연구는 그 대학과 기업이 1대1의 비중으로 참여해서 대학의 기술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 R&D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아마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그 일자리를 창출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인데요. 부산시에서는 산학 연계 현장 실습 브릿지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와 연계를 해서 대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확대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산학 현안 수요들, 특히 최근에 링크 3.0 사업이나 창업 중심 대학과 같은 굵직한 국책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과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지산학 협력 확산인데요. 사실 부산시나 어떤 특정한 기관이 산학협력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학 혼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이 함께 지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산학협력은 부산시나 특정 기관, 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산학협력은 부산시의 대학과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번들 패키지 형태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산학 원팀을 구성하여 대학과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산형 지산학 협력 모델은 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조금 더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지산학 인재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하는 인재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4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대학 체계 구축입니다. 과거에는 대학 간 경쟁 체계에서 서로 정보의 문이 좀 닫혀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대학 간의 경쟁 체계를 벗어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협업하고 공동의 어떤 과정으로 구축함으로써 많은 학생들 혹은 지역 사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대학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재 집중 융성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신기술 패러다임이 전개를 되면서 미래 신산업,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육성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연수 지원에 대한 확대인데요. 아까 제가 그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와 연계한 현장 실습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대학생들의 현장 연수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청년들이 지역 산업을 좀 더 이해하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인재 유입을 위해서 지역 출향 인재나 역외 인재가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지산학 인재 도시로서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의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4가지의 주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과제는요, 대학의 혁신과 변화입니다. 사실 산학협력의 제일 중심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혁신과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대학 교육 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창의 인재 양성 중심으로의 교과 편성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의 변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 맞춤형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고용에 연계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대학,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대학들이 협력해서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체계 또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 측면에서의 노력입니다. 민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 공동 R&D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R&D를 추진함과 동시에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요. 특히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재들을 현장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수급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CEO의 혁신 역량 혹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함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정부에 대한 역할입니다. 아마 지금 부산형 지산학협력 모델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산학협력을 좀 매칭한다는 의미가 될 것인데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산학 혁신 정책에 대한 좀 더 유연한 대응 그리고 대학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입안하고 이것들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특히 기술과 인재의 수요 공급 브릿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기술 혹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 좀 더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학 혁신 지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학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좀 기능을 정립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역할인데요. 사실 지산학이라고 해서 지역 정부나 대학, 기업들에게 책임을 맡겨놓고 그냥 두면 산학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지산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주체인 시민사회가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산학협력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학과 기업의 중재자로서 혹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좀 더 활용하고 확산하는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요. 지산학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도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도시의 혁신을 주도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노력,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트리플 헬릭스를 넘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쿼드러플 헬릭스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을 키우는 데는 온 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여러분의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산학협력, 산학혁신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광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발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산학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과제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전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기업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도시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먼저 염청아 우리 센터장님께서 우리 현장에 계신 입장에서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김민지 대표님께서 직접 우리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아주 스케일업을 아주 잘하고 계시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우리 지산학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투자 관련 부분이 사실 좀 빠져 있는데 인재와 기술 중에서 기술은 특히 투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야지 좀 사업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 이인건 산단장님께서 대학 입장에서 우리 지산학을 어떻게 해야지 협력이 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윤재 국장님께서 우리 시의 정책 을 직접 책임지시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염청아 센터장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제가 잘 들었습니다. 원광의 단장님의 이제 설명들 들으면서요,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제 전체적으로 인구 절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2028년도에 부산은 지금 현재라면 학생이 40%가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그래프를 보면 아 저렇게 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학교들이 지금 사라지고 뭐 또 저번에 이제 또 문제가 있었던 또 7세의 학교를 보낸다라는 그 정책 또한 이런 방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학령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부산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결국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맨 마지막에 시민의 관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심이라는 건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필요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필요로 느끼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학협력이라는 부분들이 시민들은 그냥 회사 아니면 그냥 대학 안에서 자기들이 자기의 대학의 학생 수를 모으기 위한 홍보나 광고에 위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게 필요성이 이게 뭐 산학협력 이런 단어 자체도 생소할 거고요. 거기서 뭘 하는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놓고 연계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라는 이런 공익단체에서 그런 이익을 배제하고 서로를 협력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또 하고 계시고 또 그게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름만 바꾸고 돈만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다른 것들이 생성이 될까? 그러면 이런 패러다임이나 아까 또 원광의 단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또 리더들의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과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은 어디며 그곳에 대한 또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이런 소통의 연결자들을 얼마나 전문가로 배출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답변은 나중에 우리 네. 국장님한테 따로 듣기로 하고요. 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내용은 상당히 날카로우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우리 국장님 말씀 듣기로 하고 그다음 우리 김민지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IT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2018년 1월에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지역의 그런 초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수혜를 받고 지금 시리즈 B까지 투자 유치를 완료를 했고 부산이 본사고 서울을 지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스타트업이 하나가 성장을 했을 때 인재 채용에 대한 비율이 일반 지금 기업보다 현저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좀 아쉬웠었던 게 초기에 대한 지원 사업은 부산시는 타 지역보다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업이 스케일업이 들어가야 되고 더 시리즈 C, D로 들어가야 되고 IPO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킹,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또한 그 구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서울지사를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받으면 투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님 그냥 본사 옮기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산을 좀 빛내고 싶다라는 그런 그게 있지만 한 번씩 계속 이제 매주 3일은 서울에 있고 KTX를 타고 오고 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정말 많아요. 내가 진짜 옮겨야 되나? 수도권의 거의 70%가 고객사이고 그리고 여러 형태로 제가 엑셀레이팅을 받았을 때도 매주 판교로 갔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지역 기업이랑 수도권에 있는 서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기업 입장에서 너무너무 좀 힘들게 느껴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도 굉장히 좀 부산 상공회의소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부산시도 이제 창업청을 신설을 하면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 여러 형태로 지원 사업들이 파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찾아야 됐었었고 그런 또 저희는 그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지산학 브랜치로 지금 또 2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기술 이전도 지금 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그런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더 시스템을 고도화시켜야 되고 사업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좀 사실은 퍼포먼스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제일 큰 부분들은 사실 구인입니다.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구인이 너무 힘들고 지역에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 저는 늘 알고 있지만 스타트업 기업은 사람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일할 기업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부산에 있는 지역 기업을 좋은 기업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알리고 알리고 나서 맞춤형으로 실무 위주로 또 매칭이 되고 또 다르게 이 친구들을 통해서 더 인재 확보를 하고 R&D를 고도화시키고 이런 좀 플로우가 좀 순서가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제가 처음 뵀지만 제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민지 대표님께서는 직접 창업을 해서 대표로도 활동하시지만 창업 관련 우리 포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의 창업가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다른 대학의 어떤 기술 이전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R&D 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받아서 사업하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보시기에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그 지역 대학에서 예. 그 기술 이전도 받고 있었습니다. 네, 받고 그렇습니까? 있었고.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정말 우리 후배 기업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대표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많은 지원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런 지산학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봤었고 저희가 직접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사실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학가 산가야 네트워킹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현저하게 부족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으로서는. 네. 우리가 이제 지산학 협력하면 좀 아까 우리 염 센터장님 말씀대로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을 우리 대학과 우리 연구단체, 지방 정부가 좀 서로 일치할 수 있게 노력을 해서 기업이 잘 되고 청년들이 안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인데 하여튼 뭐 다행히 어쨌든 아까 투자 부분은 이제 부산이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술 관련 부분은 잘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지산학을 담당하시는 우리 대학교 우리 산단장이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다음으로 우리 이인건 단장님께서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우리 지산학 협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산학협력단의 단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시민 의견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었고 산학협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조금 내리고 가는 게
앞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더 나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학협력이 최초로 시작됐다 그러면은 1960년대에 산업인력 양성 법률이 시작이 되면서 산학교육을 통해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양성해주는 그런 교육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협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학이 주로 참여를 해서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사회에 배출하는 그런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2년도에 들어서 산학협력촉진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의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이 설치가 되고 그때부터 기업과 대학이 같이 협력을 하는 산학협력이 진정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산학이라고 했을 때 기업과 대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구조를 아까 발표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중나선 구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요즘 나오는 최신 개념의 산학협력이라 하면 지역사회, 이건 물론 지자체를 포함을 합니다. 지산학협력에 세 개의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형태를 삼중나선 구조의 산학협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학협력을 했을 때 크게 여러 가지 산학협력 방편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둘로 나눈다 그러면은 기업 친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R&D를 해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전을 하고 또 기업을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활동들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고요. 산학협력이 그렇게 정의가 된다 그러면 과연 아까 시민 의견들 미리 나왔을 때도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산형 산학협력은 뭘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형 산학협력 모델. 우리가 모델이라 하면 주로 이제 어떤 생태계 또는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하는 게 만약에 제대로 확립이 되면 산학협력은 외부의 어떤 지원이 없어도 알아서 저절로 잘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산학협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일 먼저 그 생태계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그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생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아쉬운 분들은 다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구성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전에 이런 그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를 어떤 평가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형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부산형 산학협력 모델이다 했을 때 그럼 부산형은 뭐냐 그러면 행재정적 지원을 했을 경우에 환경을 부산 지역 산업에 맞는 지역 정합형 환경 인프라를 꾸며주는 형태.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장기적인 지원인데 이 지원책도 부산의 어떤 산업 분야라든지 부산의 현황에 맞는 그런 형태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투입을 하는 것이 부산형 산학협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계신 두 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주로 대학을 질타하시는 의견들이 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예, 이인근 선당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이윤재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 사전 의견에 대한 이제 토론이 또 있는데 제가 쭉 뭐 사전에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슈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우리 발제 내용에 대해서 한 분씩 더 좀 추가로 말씀하실 게 계시면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또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우리 패널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마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컨셉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지산학이라는 부분에서 지방정부라든지 지역사회의 그 중개 역할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서 새롭게 이제 개념을 조금 확대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산학 협력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조금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그 결혼정보회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 측, 여자 측이 있을 때 이 기술 필요한 기업, 그리고 이쪽 대학 이렇게 양쪽을 놓고 저희가 결혼중개회사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양쪽의 회원수가 최대한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를 생태계를 형성해 있어야 되고 이쪽 기업들도 기술을 많이 가진 회원사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정확하게 교류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DB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작동을 하다 보면 요즘 이제 새로 나온 플랫폼은 결혼 중개회사가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연결을 해서 만나는 그런 단계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양쪽의 대학과 기업을 이어주다 보면 그 데이터가 풍성해지고 정확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필요 없는 단계까지 가서 스스로 잘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 아까 창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업을 처음 조성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A씨라든지 V씨 초기 단계 투자들이 잘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또 창업 투자 환경들이 한 80%가 수도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속 투자는 결국 또 이제 수도권에 가서 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참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이 지산학 협력이 활성화되다 보면 조금 더 생태계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도 조금 이렇게 부산에 관심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그 염청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소통의 연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산학 협력센터를 우리 단장님도 나오셨지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기업들을 현장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도 있고 이런 어떠한 형태의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도 있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상호 연결시켜주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지산학 브랜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32호까지인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브랜치 회사에 가봐도 그분들마저도 이게 이런 게 있었냐고 이제 저희한테 반문을 할 정도로 정말 상호 간에 아무런 데이터 공유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양측의 그 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연결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차차 진행하면서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훈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운광의 센터장님께서 먼저 우리 토론자들 말씀 네 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또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 시민 의견들 주신 것도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산학 그 혁신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를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기능이 아까 이윤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다음에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저희 코디네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학이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의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편입니다. 23개 정도의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졸업생 수도 아까 많이 감소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여외로 유출이 되지 않고 부산 지역의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바로 수도권으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여기에 유출이 되어서 뭐 서울로 가고 이런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간에서의 어떤 그런 매칭 작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까 그 브랜치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산학 브랜치라는 걸 지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산학 활동을 했거나 혹은 관심이 있는 곳에 저희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잘 몰랐다 혹은 하는 방법을 몰랐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좀 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저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에 가서 저희가 그런 씨앗을 뿌리고 조금 이 내용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나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성과들이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시민들 사전 의견에 올라와 있는 이제 그 댓글부터 한번 조금 검토해보고 추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2개 사전 의견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대개 이제 부산시 부산형 산학협력 모델이 어떤 건지가 궁금하다. 뭐 이런 게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잘되기를 바란다, 기대한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약간 조금 이제 비판적인 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뭐 그냥 우리 이 공무원들에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 늘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민들 의견은 이제 부산형 산학협력 모델이 어떤 거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잘 되길 바란다. 이게 주라서 그건 종합적으로 조금 있다가 우리 이윤재 국장님께서 한번 좀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약간 비판적인 의견도 좋고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현장에 계신 두 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염천아 우리 센터장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다 말씀 못 하시고 끊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인근 단장님께서도 뭐 비판에 뭐 몰매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뭐 너무 끓이끼지 마시고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뭐 제가 꼭 무슨 비판하러 나오네 비판자처럼. 예. 근데 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사전에 저도 공부도 좀 해보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대학하고 연계돼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카이스트 대학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산학협력 점수를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 100위권 내에 베이징 대학하고 카이스트가 이제 산학협력단의 점수를 100점을 받았는데, 이게 왜 100점을 받았지? 하고 제가 안을 들여다보니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는 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하시면서 아까 교수님들의 그런 자발적 의지 부분들을 많이 동기부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보면 제가 잠깐 뭐 가져와 봤는데 개방형 R&D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안에 이제 그런 역량들을 개방하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연구한 것들을 이제 산업대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죠. 예, 기술 이전을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성사한 교수님에게 이제 승진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연구만 하고 논문만 쓴 교수님만이 아니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논문을 쓰시고 연구해 놓은 거를 연결자를 하신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역량의 점수를 주시면서 또 승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업이 안에서 잘 되어 있으면서 점수를 100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를 부산에도 가지고 온다면 제가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링크 플러스 사업을 하다가 링크 3.0으로 바뀌신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좀 뭔가가 지원도 뭐 많이 되시는데 보니까 3,025억 정도의 예산이 풀렸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대학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제가 작년에 한 사업이나 올해 사업이나 저는 체감적으로 바뀌는 거를 못 느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는.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디네이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들어왔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아까 이은재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코디네이터가 있고 부산에도 한 10개 정도의 그런 대학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선정된 그 대학들에게 이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떨지,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 또 평가단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또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전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카이스트처럼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그 부분들에서 지원이 우리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 이렇게 뭐 산업 단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이 시간에 한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거나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 대학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참 예민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도 공공투자기관에 있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딱 맞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 기술 사업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특허를 우리가 이제 기술 사업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특허권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좀 굉장히 미흡하게 돼서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국에 있는 다른 우리 기술 지주 회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법률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서 좀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던데, 아까 베이징 대학 그런 평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승진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 대학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제도가 쉽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근데 잠깐 그 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산학 친화형 그 대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했던 그 대표적인 사업이 링크 사업이라는 겁니다. 2012년도에 1기 사업을 5년 동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5년 동안 링크 플러스 사업을 5년을 했고, 올해 링크 3.0 사업으로 16년을 지금 사업을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링크 사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냐 그러면 대학의 체질이 이 기업 친화적이고 산학 친화형 대학으로 바꾸라라는 게 가장 그 큰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링크 12년도에 했던 링크 사업에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전까지만 해도 연구 중심으로 또는 논문만 써서 승진을 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바꾸라. 그래서 규정을 바꾸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링크 플러스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바뀐 규정을 확대 적용을 시키는 것을 강조를 했었고요. 지금 2022년도에 링크 3.0에 들어와 있는 거의 대부분 대학들은 산학 친화형 교원 인사 제도를 다 채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적용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별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학들은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산학 친화형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 그다음에 외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를 해왔고요.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는 링크 3.0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도 다 바뀌었고 제도도 바뀌었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돌아갈 거니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6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라는 게 큰 주문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더 이상의 이제 재정 지원은 없을 거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또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기업과 대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6년 뒤에는 더 이상의 정부 재정 지원은 없으니까 산학협력이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의 완성을 시켜라는 게 이번 주문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지역은 14개 대학이 링크 3.0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4년제 대학 9개하고 2년제 대학 5개 해서 14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은 대략적으로 한 400억에서
450억 정도를 매년 부산시에서 산학협력을 위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고, 대학들이 자구책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옛날처럼 경쟁만 하는 그런 대학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은 공유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상생 발전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올해부터는 그쪽 부분을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변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그다음 우리 김민지 대표님께서 추가로 좀 토론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예전에 IT 기업에서 대외 이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와서 저는 너무 인복이 많은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공고를 좀 많이 접할 수 있었으나 제가 다른 초기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건 어디서 들어요? 네. 어떻게 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부족하고 저는 부산시나 TP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수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큰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장이 홍보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하고 싶은 기업들도 이게 뭔지 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기업 R&D를 하려고 할 때 뭐 콘소시엄을 맺는다거나 그때 그런 또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금 사업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을 해서 사실 TP에서 지금 기술 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 서칭하고 직접 연락도 드리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홍보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사실 다른 시에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민간의 협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저도 거의 창업한 지 횟수로 5년째가 되지만 처음에 제가 부산시를 문을 두드렸을 때 민간이어서 안 되고요. 뭐라서 안 되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난 부산에서 태어났고 성장을 했는데 진짜 가야 되나? 그래서 위쪽에서 더 레퍼런스를 만들어 와서 역으로 온 사례거든요. 저도.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워라밸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타트업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워케이션. 부분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는 그런 해양을 중심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치앙마이처럼 낮에 서핑하고 이제 뭐 밤에 일하고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같이 알려준다면 또 스타트업들이 또 자금도 부족하고 마케팅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간에서 조금 같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해주신다면 지역에 이런 좋은 기업이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청년들에게 다 수도권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한번 탐방을 해봐라. 인턴을 해봐라. 또 이런 그 간에서 인턴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또 적극적으로 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치앙마이에서 서핑을 할 수 있는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치앙마이가 저쪽 산악 쪽에 있는 네. 도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이 서핑하고 일하기는 정말 좋은 맞아요. 도시인데 네. 그죠? 지금 뭐 송정만 봐도 그렇고 네. 다대포 쪽도 그렇고 굉장히 전국에서 서퍼들이 많이 몰려와서 태풍 불 때 보면 네. 뭐 한 2, 3일 전에 보면 엄청나게 몰려서 이렇게 서핑하고 이제 서퍼의 성지처럼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민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시에서 조금 잘 반영해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예, 이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죠. 워케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산에 체제를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송정에 보면 그 특정한 뭐 회사라서 좀 서퍼업 땡땡이라는 데 가가지고 서핑을 하면서 또 사무실에 와서는 또 일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이렇게 체재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제 숙박 지원이라든지 공유 사무실 지원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올해 이제 진행되는 게 잘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사는 그 창업가라도
부산에 와서도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러면 이제 부산을 자주 방문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올해는 분명히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도 이제 봐가지고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차근차근 확대할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는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사전 의견과 이제 지금 우리 방송 진행 중에 댓글 올라온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조금 토론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제가 뭐 눈에 띄는 것 몇 가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먼저 보면 정말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되는 건지 젊은 사람들, 일할 사람들, 지역 인재가 부산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요? 사람들이 일할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산학협력이 반짝이 협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장기적 정책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에 대해서 우리 원광의 센터장님께서 한번 이게 진짜 시민들이 그냥 이제 시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 했다가 또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또 다른 걸로 바뀌고 뭐 그러다 보면 정책 연속성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물론 이제 발표하시면서도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뭐. 예, 질문 주신 것 중에 뭐 노인과 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무거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저희 뭐 한 개인이 혹은 뭐 부산의 뭐 시장님이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일단 지역의 일자리 차원에서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솔직히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시는데요.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면 일자리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자리의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일자리를 찾아가지 않는 어떤 일자리의 선택에 대한 그 약간 그 변화들이 너무 좀 커졌다, 옛날보다. 예, 일자리에 대한 아까 워라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세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선택이나 기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커져서 일자리에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 산업 현장 기업에서는 일을 할 우리 직원들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측면의 입장으로서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매치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접근은 당연히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력이라는 것이 사실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나왔던 표현이고 활동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다,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생각하게 된 게 최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내왔던 건데 그래서 사실 부산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지산학이라고 하는 협력 모델이 조금 참신하지 않으면서도 참신하고 창의적이지 않으면서도 창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과 기업을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나서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중매하겠다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짝하고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은 이러한 어떤 아까 제가 트리플 헬릭스를 기반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쿼드러플,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어떤 공동의 당연한 과제로서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사회 참여도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대표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뭐 지자체에서 어떤 유관기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정보를 흡수하는 주체가 관심이 없으면 그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홍보 얘기를 하셨지만 홍보를 하는 주체 따로 있고 받아들이는 주체가 따로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순간 그 홍보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보의 어떤 내용을 받아서 흡수해야 되는 대상이 그거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자세가 열려 있어야 그것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예, 조금 할까요? 먼저 말씀하시죠. 그 노인과 바다라는 이런 자조적인 표현을 저는 이번 사전 의견 조사에서 두 번째로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처음 들었던 거는 저희 집에 계신 부모님한테 한번 들었었고요. 해운대 쪽에 노인과 바다인 도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온강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이 기업을 선택할 때 기호의 문제이거든요. 일자리는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사실 기업을 찾아가고 탐방을 해서 물어보면 학생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봉 수준도 한 2, 3년 전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제시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일반 서비스업 위주로 돌아가는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근무 조건이 일단은 대부분의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시내 중심지라든지 조금 리조트처럼 분위기가 좋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 우리가 주로 어디 있냐면은 강서 지역 또는 동부산에 개발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학생들이 가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쪽으로 갈 경우에 동부산 지역에 있는 그 교통난, 퇴근 시간만 되면은 전쟁터고 서부산 쪽에 있는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을 건너서 내려오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런 구조인데 젊은 사람들이 가서 업무를 마치고 뭐 서면을 오든 해운대를 오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프라에 조금은 투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하기는 부산시 재정 여력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항상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뭐 노인과 바다 이런 말은 가급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노인과 바다가 있다고 해서 그럼 그 도시는 안 좋은 도시냐? 그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거든요. 저는 노인과 바다를 활용해서 저는 좋은 스타트업도 생길 수 있고 좋은 유니콘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바다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해양 관련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고 실제 그런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다음 지금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간 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 세계가 사실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고령 인구의 일을 활용한 뭐 여러 가지 건강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요양 관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우리가 실제 사업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말을 자꾸 써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이렇게 씌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이제 프레임 효과인데 좀 부정적인 의미를 쓰지 말고 좋게 바꾸든지 아니면 쓰지 말든지 특히 좀 조심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 중에 또 몇 가지 더 좋은 칭찬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원광의 센터장님께서 마지막에 한 기업을 키우는데 도시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 약간 바꿔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데 크크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염청아 선생님 내가 하고 싶은 말 딱 꼬집어서 잘해주셨어요. 그 다음 또 윤센터장님에 대한 게 많습니다. 아마 실제 방송을 보시면서 댓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말씀은 상당히 부드러운데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결국 말씀은 예산을 가지고 대학 산단을 위해 돈을 써도 그 돈이란 게 대학 이미지 제고만을 위해서 쓰고 실제 사랑 연결은 안 된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서 정말 그러합니다. 이를 감시할 전문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학 상담자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오늘 토론에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요. 뭐 아무 비판이나 질책을 달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대학들도 그렇게 손 놓고 놀고 있지는 않았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바꾸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산학친화형 인사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습니다만은 산학협력만 하면은 승진과 재임용이 가능하게끔 규정이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문제가 이제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인프라는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도 산학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산학협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기업하고 대학하고의 원래 태생적인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대학은 아카데믹한 파트의 조직이고 기업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양쪽의 눈높이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구성원들이 의지가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산학협력을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학협력 생태계의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거죠.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의지가 있으면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는데 아까 온강혜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학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하고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오세요. 물론 이제 대학이 애초에 조금 잘못을 했죠. 기업들은 대학에 바라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그런 인식을 바꿔보려고 대학들이 지금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기업 친화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링크 사업은 정부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보탬을 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서서히 이 산학협력 생태계가 완성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단장께서 토론하시면서 이제 인력 양성 관한 법률이 60년대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 우리 원 센터장님께서도 지산학이라는 게 사실 지금부터 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이전부터 사실 산학협력이 쭉 돼 왔었다. 근데 단지 지금 박형준 시장님 들어서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었길래 우리 이제 산학협력이나 또 플러스 G까지 지산학협력이 뭐 이렇게 좀 새롭게 우리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절실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댓글들 중에 보면 지산학 협력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 지산학 협력이 잘 되고 있는 해외의 다른 도시는 또 뭐가 있는지 혹시 뭐 다른 분들도 혹시 그 부분에 좀 잘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달리 자료조사를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크게 뭐 여러 가지 이 해외 산학협력 우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공청회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세미나를 가면 들었던 기업들인데 뭐 스웨덴의 말메 같은 도시는 우리 부산하고 비슷한 형태죠. 조선업이 아주 흥한 도시였습니다만은 그 도시가 아시아권의 조선업 강자들이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 같은 이제 조선업 강한 나라들이 밀고 올라오니까 도시가 아주 폐허가 돼버렸던 그랬었는데 그 말매를 오픈랩 개방형 뭐 시민 참여 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학 협력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거기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 예도 있고요. 또 대부분 미국에 있는 대도시들 대학 주변의 대도시들은 산학 협력을 위한 어떤 센터라든지 그런 클러스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역 혁신을 이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게 어디를 한 가지 들라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판교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판교의 경기도의 지원금, 그다음에 풍부한 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 그다음에 IT의 첨단 기업들 이 골고루 다 어우러져서 판교는 제가 한 15년 만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는
가면은 산학협력, 혁신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말미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조금 추가를 해드리면 원래 조선업이 이제 잘 나가다가 이렇게 쇠퇴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부 자동차를 유치했었는데 그것도 3년 만에 다시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든 게 그 조선소 자리에 대학을 새로 만든 대학과 연구소를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창업 관련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바뀐 경우인데 그 외에도 뭐 많은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예. 얘기를 해보면 안동대가 작년부터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농업 바이오를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매칭을 시키는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부산도 얼마든지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국가 중에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이 또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학 협력을 할 때 국가의 지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이오를 아예 몇 년간 지원을 하면서 이거를 산학 협력과 같이 국가랑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지원이 함께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많이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하시지만 매치를 얼마나 잘하는가. 예, 아까도 홍보와 광고가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또 그것을 요구가 되고 흡족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아까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지원들을 하는 컨트롤 타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컨트롤 타워를 하시는 분도 전문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양쪽이 다 전문가신데 아까 단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대학과 또 기업은 각자의 이윤이 있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생각이 다른 이 중간에 연결을 잘 하는 것들이 브릿지를 해주는 사람이 저는 더 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는 가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이해까지 시켜가면서 일도 바쁜데 아까 아카데믹한 대학은 연구하기도 바쁘고 일하시기도 바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여기에다가 대서 또 다른 거를 해라? 전문가들은 그 외의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그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비전문가들이 가셔서는 그 두 전문가를 연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거는 다 HR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인적개발과 소통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에 이제 컨설팅을 가서 보면 아까 이제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스매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나간 얘기를 다시 좀 회자하자면 Z세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십니다. 아까 워라벨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Z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회사에다가 이 회사가 나한테 어떤 유익함을 줄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를 지나면서는 그때는 얼마를 줄 것인가, 연봉이 얼마일 것인가를 물었다면 이제는 Z세대의 이 젊은 세대들은 이 회사가 나에게 어떤 성장을 줄 것이냐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산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산업 현장이라든가 이곳들도 이 Z세대들이 분명히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일부러 돈을 주고 대학을 가거나 기술원을 찾아다니면서 기술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왜 그러면은 이 현장에 바로 뛰어들지 못하는가? 저는 이 중간에 연결자가 부족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전문가답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이런 전문가들을 좀 키워서 서로를 연결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하게 됩니다. 예. 우리 댓글에도 우리 염센터장님에 대한 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 핵심을 잘 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대학 내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코디네이트 기능이 필요합니다. 등등 이제 종합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우리 이윤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잘 남자, 여자 그리고 중매인들이 잘 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혼정보회사 하는 사람이 그 전문가냐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우리 국장님 또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지극히 해주시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예. 같은데 이제 이건하고는 좀 별개인데 일자리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 만들어지는 거는 일자리 센터의 일자리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의 일자리 센터라고 만들면서 한 서너 자리씩 만들고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이렇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돈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돈을 맥시마이즈 하는 사람들은 또 딸리 있고 그걸 막상 누려야 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뭐 정부 사업이나 이런 데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도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풀로 인정을 하고 제가 요번에 이제 2명 정도 지산학센터에 이제 전문가로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뭐 이렇게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이제 해외에 어떤 그 지산학 협력 그 성공 사례가 있냐 하면 캐나다 쪽에 뭐 워털루 대학이라고 이제 거기가 이제 통상적으로 성공 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이론 수업만 듣는 게 아니고 한 학기 정도는 아예 그 협력된 기업으로 나가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그걸 학점으로 인정받고 또 다음 학기에 돌아와서 또 이론을 배우고 그래서 3학년, 4학년을 그렇게 실습과 이론을 반복하는 학기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인재를 양성해서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졸업시켜가지고 운영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에서도 그런 모델을 따라가지고 워크투런이라고 해서 워털루형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2개 대학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이 바로 필요한 그 학생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연수 과정에다가 이렇게 돈을 좀 인건비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면서 인턴십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부산이 이런 이 미스매치가 일어난 기본적인 게 산업 구조가 바로 이 구조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싫어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서 이 취업을 시키는 그런 인턴십 기업도 그런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뭐 쉬어가는 차원에서 이게 167번 댓글인데요. 지금까지 댓글이 한 199개, 한 200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보시고 계신데 우리 김민지 대표님한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뭔가 하면 본인께서 우리 창업해서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후발업체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본인의 경험담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사실은 부산에 계속 있으면서 B 시리즈까지 받은 우리 스타트업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A 시리즈 정도까지 받아도 사실 잘 받은 건데 그 다음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가서 이제 보통 받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어때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갔습니다. 2008년에 설립돼서 2016년도에 이제 수도권으로 간 케이스인데 그런 이제 2008년 그 전후부터 사실 스타트업이 굉장히 크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 어때 말고도 뭐 꽤 많이 있는데 부산에서 잘 성장하던 기업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김지 대표님 아까 떠날까 말까 여기저기
유혹이 많다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절대 떠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이윤주 국장님과 또 뭐 지금 또 제가 부산시 창업청 추진단장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또 그런 관련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절대 떠나시면 안 되고요. 계속 계시면서 후배들한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이끌어줘야지 이제 또 뒤에 후배들이 스타트업을 해서 도전을 하고 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계시길 부탁드리고 싶고 한번 마침 이 167번 댓글이 와 있길래 네. 한번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조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너무 그렇죠. 저도 이제 투자 받았다 뭐 이런 이슈가 뜨니까 그냥 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하죠. 스타트업이 초기 3년까지 오는 그런 정말 힘든 시기가 있는데 이 데스밸리를 저는 굉장히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었습니다. 극복을 하기까지는 진짜 퇴직금으로 제가 창업을 했었었는데 여기 대출, 저기 대출, 나중에 카드론까지 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제 월급을 못 가져가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을 하고 사업 계획서 밤에 쓰고 낮에 영업하고 제가 그렇게 다 했었거든요. 정말 멀티처럼 했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더 발빠르게 대표가 몰입해야 되고 창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정말 그만큼 간절하고 몰입했을 때 저는 후배 기업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지원 사업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누구보다 몰입하고 간절하게 했었을 때 뒤따라오는 그런 수확의 열매가 크고 저도 이제 팔로 확장을 하거나 했을 때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SNS를 초창기부터 했었었고 저는 이제 장애인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매일 50명씩 장애인 관련된 분들한테 제가 직접 친구 신청을 하고 네, 정말 두세 배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그 스타트업들이 만든 포럼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구해줘 스타트업이라는 그 행사를 하는데 아까 염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론적인 멘토링 말고 우리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피봇해주고 잡아주고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체감으로 와닿는 것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장형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창업은 힘들지만 너무 값비싼 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창업이란 게 내가 대기업 취직 못해서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지원 사업이 잘 돼 있어서 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실패할 거고요. 창업은 사실은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 도전하는 거고 거기에 관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의 혁신을 이루어서 이제 크는 건데 우리 김 대표 같은 분이 계속 지역에 있으면서 좀 성공하는 우리 스타트업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저희도 이제 조금씩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아까 우리 그 염센터장님께서 안동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원단장님께서 부산도 이제 지금 우리 그 지산학 관련 모델들을 대학하면서 여러 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지산학 브랜치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좋은 협력 사례라든지 지산학 브랜치 중에 좀 또 이렇게 시민들이 알릴 만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안동대하고 뭐 비견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안동대의 사례는 사실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구체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저희가 아까 그 국장님께서 저희가 중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중매 역할을 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산학 브랜치도 지정을 하고 하지만 지역에 그 오픈된 어떤 기업들에게 기술적인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술 매칭 데이, 기술 매칭 로드쇼라고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좀 목마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풀어줄 수 있고자 자기의 이제 기술적인 수요를 저희가 받고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찾아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게 장을 만들어주고 그 장에서 서로의 어떤 상담이나 그 논의를 통해서 그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그 건설 현장에서 재난 안전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안전 장비를 AI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어떤 기술 개발은 하였는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술에 대한 부분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우리 스타트업이었는데 부산의 업체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님 두 곳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려서 두 측이 같이 만나가지고 그에 대한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을 하면서 완성된 어떤 제품으로 나와서 이제 출시까지 할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그 기술적인 개발의 완성도가 뭐 9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마지막 10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단계를 저희의 어떤 매칭 작업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여서 굉장히 좀 흡족해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려진 사례들 혹은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사례는 하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 조금 더 우리도 이제 그런 매칭을 해달라, 연결을 해달라라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윤주 국장님과 이인근 단장님께 마지막 우리 댓글 한두 개씩 소개해드리고 종합적으로 또 마무리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단장님께 56번 댓글과 60번 댓글인데요. 56번은 공유 대학, 그럼 대학의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 인재 양성 좋은 말씀입니다만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대학이 직업 학교처럼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산학 협력 관련해서 우리 공유 대학 뭐 창의인재 이런 게 굉장히 또 핫한 이슈니까 거기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대학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2010년 말 정도에 대학들이 아마 최근 재정 사정이라든지 신입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들다는 얘기들은 뭐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로사항들을 대학들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이제 대안으로 들고 나왔던 것들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서로 공유를 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던 건데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대학 간의 학사 시스템이 공유가 되는 그런 형태의 공유대학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고 지금 작년부터 했던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이라는 사업, 전국에 8개 사업단이 붙어 있고 우리 부산 지역에는 한 4개 대학이 각각의 사업단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만은 여기 이 사업단이 1년, 2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 간의 어떤 학생들 수준 격차, 연구 능력 격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봉합을 하고 융합을 시켜서 공대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개해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몇몇 대학들은 거기에 관련된 대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창의인재 양성이 그렇죠. 기업 제일 처음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으로 우리 이 자세를 조금 옮겨라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선배 교수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직업학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그 실용적인 거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대학이라는 게 개발된 기술 이게 결국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이롭게 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치를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논문을 쓰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은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은 이제 그런 쪽으로 교수님들이 다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원천 기술도 물론 중요합니다. 원천 기술 개발도 해야지만 원천 기술이 산업체에 내려가는 파급 효과가 아무래도 실용 기술이라든지 응용 기술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양쪽을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고, 물론 학생들도 그런 형식으로 연구소나 어떤 R&D 쪽으로 들어갈 친구들은 대학원이라든지 석박사까지 올려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드라이브하는 친구들 같으면은 3, 4학년 때부터 그 기업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해당 기업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이윤재 국장님께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는 119분 댓글 올리신 분인데요. 부산시는 아직은 초보자적이군요. 다른 시도의 노하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00개 정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긍정적이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면, 부산시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리더 또는 조율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기업과 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들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 김민희 대표님처럼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면 좋겠다. 부산의 기업과 인재를 연결해서 주로 이렇게 이제 부산시의 지산학 협력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우려의 또는 비판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시민들의 기대가 많은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산학협력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중도적 역할, 그 중매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큰 틀에서는 4가지 방향으로 지금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컨트롤 타워로서 연결 중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산학협력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산학 브랜치를 확대한다든지 앞으로 또 연말에 이제 지산학 그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동의 박람회처럼 이제 그보다 더 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산학 인재 양성 공급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대학과 이제 기업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게 꼭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대학이 직업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그 대학이 고유한 기능으로서 석박사급 또 고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또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교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이제 부산에 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턴 인재 지원 형태로 또 이렇게 마련할 예정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또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해외 취업에 대해서도 또 박람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틀에서는 또 기업 수요 기반으로 해서 대학에서 기술을 지원해서 연구 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것처럼 개방형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좀 오픈된 개념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모여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R&D와 사업화 등 그 개발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지역 대학의 육성 차원에서 혁신을 유도하면서 이제 대학을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하던 링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RIS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산학 협력이라는 게 대학과 기업 이 단순하게 두 가지만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앞으로 먹거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형 산학협력 발전 방안 시민대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들판에 꽃을 하나 피우는데도 적절한 햇볕과 바람과 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우수한 인재를 기르고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시민들과 지방정부, 대학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부산의 산학협력이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분 동안의 시민대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우리 원광의 센터장님과 네 분 토론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